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상담이나 이혼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하겠다 이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실 많은 고민을 했는지는 이혼 상담 과정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이혼에 대해 참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반면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즉흥적으로 또는 최근에 싸우고 나서 좋지 않은 감정에 변호사님 저 이혼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혼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고민의 기간이 오래되었든 오래되지 않았든 이혼을 고민함에 있어서 꼭 생각해 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에 대한 생각이나 준비가 부족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혼을 고민할 때 어떤 측면에서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혼을 고민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는 바로 이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입니다. 당장 이 사람과 헤어지기만 하면 나는 충분해. 꼴 보기 싫은 이 사람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돼.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무엇이 변화가 될 것이고 나는 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금전적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재 부부의 재산에 무엇이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겠구나. 반대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재산 분할을 얼마 정도 해줘야 하니 나에게는 얼마의 재산이 남겠구나.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셔서 나의 재산 분할 몫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전업주부로 지내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분들,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개인 파산 상담을 한 분 중에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10억 넘게 받은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재산 분할로 10억을 넘게 받았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본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결혼 생활 중에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을 주로 해오셨고 남편분이 결혼기간 도중에 사업을 잘해서 돈을 꽤 모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 재산이 부모한테 물려받았거나 증여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결혼기간 중에 축적된 것이어서 여성분의 재산 분할 비율이 적지 않았고 전체 순 재산이 크니까 10억 넘게 재산 분할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재산 분할로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지를 고민을 크게 하지 않은 거죠. 여성분 주위 사람들이 이 여성분이 재산 분할을 받아서 돈이 있는 줄 알고 접근해서 좋은 데 있으니 투자해라.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에 투자를 하고 그간 쓰지 못했던 곳에 돈을 좀 쓰고 친정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좀 도와주고 그랬더니 돈이 팍팍 줄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그나마 있는 돈에다가 주변 지인들한테 막 빌린 돈까지 합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기였던 거죠. 사기꾼한테 크게 당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돈도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드라마나 TV에 나올 만한 얘기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후에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최소한 이혼 후에 주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만 하면 좋아지겠지. 이혼만 하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힘든 건 없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혼을 고민하기까지 느낀 감정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잘 챙기시고 이혼 이후에 나에게 올지도 모르는 감정의 변화 또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 의뢰인 분들 중에는 이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혼하기 전에는 왼수 같은 저 인간 안 보면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기쁘다가도 순간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슬픈 생각이 드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혼 이후에 막연히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만 갖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과 소통을 하며 감정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거나 새로운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거나 어떤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개발을 도모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감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이혼 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혼 과정도 과정이지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혼하기 전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더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는다면 힘들게 이혼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도 준비 없이 하시면 안 되고 잘 준비하셔서 이혼 후의 삶이 평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